코로나는 누가 이름을 준 거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싸가시입니다. 지금 요즘 다들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저는 같아요. 메르스보다 이분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약도 없어. 사람들 만나기도 굉장히 서로에 대한 불편함, 부담감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영업사원들 어느 뭐 공공장소에 갔은 분들도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오늘 저희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려고 했지만 저의 인물이 인물인지라 넌 좀 써라. 좀 그게 마스크 아니라 좀. 저희가 걸리면 다 같이 걸리려고 안 썼어요. 죽자고. 어차피 한 우리는 사람이 빠지면 안 되니까. 빵빵하니까 보험이. 자, 오늘 신종 코로나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했냐면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고 다들 집도 잘 안 나가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될까 문의들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 외로도 뭐 우리 이전에 뭐 사스 그리고 메르스 또 이런 메르스. 것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냥 긴급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누가 이름을 진 거야? 몰라요. 난 맥주인 줄 알았어. 몰라요. 중국에는 지역 이름을 써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가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게 어쨌든 지역 감정이라든지 나라 감정, 국가 감정 이런 게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한 전염병이 그렇죠. 이제 세 번째라고 크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신종 코로나랑 메르스 때 사태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메르스 때가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직장을 다닐 때 버스 타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도 되게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메르스 때는 우선 이게 보험 청구하는 거에 되게 어렵다, 뭐 정의가 잘 내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망자는 좀 많았어요. 한 186명이 이제 걸렸다가 38명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지금 코로나보다는 신종 코로나보다는 좀 사망률이 높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행할 때는 재해 사망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안 돼서 그냥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이 됐던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이번 신종 코로나는 다행히 개정이 빠르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죠, 은구 씨? 경험에서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저도 있게 그래서 된 이번엔 거고. 좀 질병관리본부가 좀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나. 질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의 이런 사망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보상을 그때는 받을 것이냐? 질병인가요? 뭐 재해인가요? 재해인가요? 상해인가요? 아니면은 답변 일반인가요? 한번 아니면 해주시겠어요? 보험 청구는 가능한가요? 의문사 아니야? 의문사?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청구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당시에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사망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런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죠.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을 한다면 질병 사망이 될 거고 지금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제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 국가에서 아예 지정을 해버리면서 WHO에서 재해로 분류가 돼서 사망했을 때는 재해사망보험금까지 그러면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금이 합쳐서 지급이 되게 되겠네. 땡큐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재해라는 게 어떤 사고, 뭐 운수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추락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한 뭐 거였는데. 천재지변 이런 것도 재해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코로나로 만약에 사망하시게 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나온다. 이게 또 너무 포커싱이 사망으로만 맞춰져 맞아요. 있지만 질병에 걸려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우선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 비용이 나오잖아. 그 검사 비용은 양성으로 됐을 때는 국가가 전액 지원. 전에 네. 음성이면 왜냐하면 급여 부분은 이제 국가가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은 당 시도에서 보건소에서 좋네.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음성일 경우에는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 빼고 그렇죠. 받으면 되겠네. 그렇죠. 보통 10% 네. 정도를 제외한 금액이니까. 그렇죠. 어. 양성일 때는 국가가, 음성일 때는 내가 실비로 청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그리고 해외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진단받고 해외에서 치료할 경우에 해외 실손보험 여행자 보험으로 청구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요? 실비 있으면 돼요. 실비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한번 보험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 그리고 마스크나 잘 끼고 다니시다. 손 씻으셨어요 지금? 손 잘 씻고. 나 맨날 씻어. 씻은 거 같이 생겨도 맨날 씻잖아.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누가 내? 감염이 됐다라고 확진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또는 당 시도에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이 될 거고요. 감염이 되지 않았다. 뭐 내가 검사를 해서 돈을 냈는데 감염이 안 됐다. 이러면 각자 개인 실비를 청구하셔야 돼요. 해외여행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중국 여행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감염된 것 같아 돈을 썼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개인
여행자 보험 실비에서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여행자 보험을 안 가입하고 갔다. 그러면 2009년 7월 이전 실비로 4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확진이 된 게 아니라면. 오늘은 너무 적극적이네. 이거 실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네. 그렇죠. 실비는 필수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네.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안녕. 뭐야?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할 때도 있어. 조심스럽잖아. 아니 정말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건강하세요.